부동산의 끝판왕 드디어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껏 5,000년 역사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길을 이제 드디어 걷기 시작한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상됐던 모든 것들을 다 뒤엎고 전혀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생기겠지만 저는 가장 큰 지금 현상 중에 하나가 미분양이 일상화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니 13일 날 빅스텝 밟을지 안 밟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금리가 밟지 않은 게 빅스텝을 하지 않게 되면은 금리는 역전되겠죠. 그러나 자, 금리라는 부분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금리는 어떻습니까? 오르고 내리고를 계속 지속하죠. 부동산 시세처럼. 네. 영원히 오르지도 않고 영원히 내리지도 않습니다. 금리라는 것이 그때그때 경제 상황을 반영을 해서 금리 결정을 하기 때문에 매매가 하락세 장기화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지만 사실 이 문제도 지금 일반화되기 어렵죠. 왜? 모든 부동산이 다 내려가고 모든 부동산이 다 올라가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이것이 인구가 2020년을 정점으로 찍었습니다. 지금은 인구 자체가 하락세로 전환했죠. 2021년부터. 거기서 나타나는 변화들이 부동산이 가장 먼저 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있습니까? 양극화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금리 인상, 금리 상승으로 나타나는 이 효과들은 극단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 침체를 만들어냅니다. 네, 지금도 도표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부산의 대표적인 도시인 서울의 거래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극단적으로 좀 줄어들기 시작했죠. 자, 거래량이 의미하는 것은 뭐죠? 네, 시세의 거울입니다. 시세의 거울, 거래량이 미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침체가 됐다 이러면은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시장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세가 바닥권에 가까워질수록 거래 침체는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시세 같은 경우는 바닥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거래 침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래량이라는 부분들은 부동산에 있어서는 후행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앞으로의 시세를 우리가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래량이 큰 의미가 없어요. 네, 그리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래량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거래량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는 나머지 보조지표와 마찬가지로 전부 다 후행지표입니다. 네, 이달의 거래량이 얼마큼 됐는가? 다음 달이 돼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있어서의 주택시장은 말 그대로 그냥 양극화죠. 네, 지금 초고가 아니면 말씀드렸죠. 이미 초고가 아니면은 저가만 거래되는 이 중간에 있는 샌드백이 있습니다. 샌드위치. 네, 뭐죠? 네, 샌드위치입니까? 이거 먹는 거 뭐죠? 뭐죠? 네, 하여튼 네.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햄버거처 보면은 뭐 중간에 이렇게 뭐 패드가 있듯이 끼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중저가 시대가 중저가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가장 애매합니다. 지금 두 종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되는 거죠. 아주 작은, 아주 가격 메리트가 있는 초저가 물건들 아니면은 아주 고가의 물건들. 네, 이런 부분들만 지금 거래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작되는 부분들이 이미 전개되고 있는 주택시장 양극화인데 주택시장 양극화는 이미 어떻습니까? 이미 조선시대에 또 있었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겁니다. 이 양극화에 대한 본질은. 그래서 사람들이 주택시장 자체의 양극화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겪었기 때문에 강남과 강북의 양극화 이미 많이 겪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질감이 들지 않는데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지금 현재 나타나는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아니다 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 청약의 양극화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500개 정도 지금 보시면은 뭐 재건축 재개발하고 있고 서울이라 치고 부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약 300개, 290개 정도 있습니다. 부산은 299개, 거의 300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전부 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고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네, 지금 여기 이 물량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양 물량이 됩니다. 분양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들이 보시면은 분양만 하게 되면 당첨만 된다 그러면은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로또가 어떻게 되고 우리 기본적으로 시세 차익을 다 줬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이 이제 단절이 돼 버립니다. 네, 이게 2021년, 2022년을 기점으로 이것들이 다 단절된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물량을 500개, 약 500개, 이거는 뭐 추산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추산인데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그리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 정비사업 300개 가량 되는데 이 물량 중에 보시면은 네, 50에서 60%는 저는 이거 미분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분양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를 평당 5천만 원 하든 1억을 하든 5억을 하든 되는 곳은 다 됩니다. 왜 됩니까? 지금과 같이 자재값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분양가에 다 후분양을 때려서 뭐 다 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양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 분양이 안 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네, 자재값이 올라가는 만큼의 이 채산성이 안 들어갑니다. 수익성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서울뿐만 아니고 부산뿐만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전체 우리가 도시 정비 사업을 하는 부분 중에 50에서 60%는 다 미분양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부동산의 끝판왕 중에 최고가 무엇이냐면은 청약시장 양극화입니다. 분양시장 양극화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의 양극화가 가지는 우리가 겪어야 되는 우리 충격이라는 것은 가히 어마어마할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시공사 몇 개 날아갑니다. 시공사 저는 무조건 이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지만 시공사 무조건 파산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의 재개발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전에는 무조건 사업성이었죠. 일반 분양 물량 세대.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왜? 사업성이라는 것은 분양가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에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거 청약시장 양극화를 좌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분양성입니다. 분양성. 자, 우리가 보시면 예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양성을 나타낼 때 역세권이면 되겠네. 초품하면 되겠네. 평지면 되겠네. 라고 생각했죠. 네, 그것도 이제 급수를 나누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양하는 사업단지에 평지가 아니고 고바이다. 비역세권이다. 근처에 초등학교 없다. 조망이 없다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미분양 들어가는 곳에 1순위라고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비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체들도 있을 거고 시공사도 있을 겁니다. 이거를 옥석을 굉장히 잘 가려야 됩니다. 어떤 옥석을 가려야 됩니까? 네, 분양성이 나오는가? 이 해당 단지에 분양성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우선 먼저 판별을 해야 된다. 네, 분석을 먼저 하고 지금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청약시장 양극화가 부동산 시장에 저는 완벽한 끝판왕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애매한 입지에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지만 뭐 지금 아파트도 마찬가지요. 네, 애매한 입지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차라리 임대주택을 그냥 들어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청년층들. 네, 애매한 곳에 들어갈 거면은 차라리 집을 사지 마라.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미분양이 되는 아파트들을 보시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전체가 빈집됩니다. 전체가. 아파트 전체가 그냥 빈집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몇 년 후에 보면은 5, 6년 후에 지난다. 한 10년 후에 정도 지나면 이 현상 나타납니다. 그런데 분양이 되는 곳은 분양가를 평당 뭐 10억을 잡아도 그 완판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자, 여기서 나타내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바로 인구 변화입니다. 인구 변화. 우리는 인구 감소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어떻습니까? 인구는 오르기만 했었죠. 증가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을 정점으로 해서 작년부터입니다. 이게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감소. 자, 여러분들 인구 감소라는 문제는 이걸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 무슨 뭐 부동산 강사 이런 사람들이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어떤 분석을 내놓지 못하고 희망회로만 계속 돌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인구 감소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주택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다주택자. 그 다주택자라는 사람들이 지금 이걸 파산을 할 수 있는 저는 1순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1순위.
자, 이 다주택자도 보시면은 뭐 강남권 아니면은 부산의 광안대교 조망권에 있는 아파트들을 그것도 저는 다주택자가 지금 세금 때문에 버티지 못할 건데 뭐 임대, 월세를 받는다 그러면은 뭐 버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완전한 우리가 지금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을 제외한 물건들만 갖고 지고 있다면은 이거 저는 영으로 수렴한다고 봐도 영으로 수렴한다는 것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시대를 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주택자 10개를 갖고 있냐 20개를 갖고 있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부동산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합산 게임입니다. 합산. 한 채를 갖고 있든 10채를 갖고 있든 그 주택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채를 갖고 있더라도 어디에 한 채를 갖고 있냐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지금 선동에 의해서 뭐 세뇌가 돼서 뭐 어떤 부동산 강의 듣고 엉뚱한데 계속 사모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 퇴출 1순위입니다. 네, 파산 1순위예요. 여러분들 자 이런 부분들을 변화들이 되는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지금 이제 2급지 3급지에 있는 주택들은 저는 이제 뭐 침체 신호탄 깡통 전세 저는 이 깡통 전세도 이제 구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입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하는 입지가 아니면은 차라리 저는 청년층들 이제 사회에 이제 첫발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무리하게 집을 사는 역글 하는 것들을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층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연끌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죠. 금리 때문에. 그래서 임대주택 보시면은 네, 매입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지금 경쟁률이 102대 1입니다. 예, 차라리 애매한 집을 사느니 차라리 임대주택을 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앞으로 변화되는 부동산은 이제 부동산의 끝판왕이 몰려옵니다. 이제 결국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아파트의 양극화, 그 다음에 나타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경매 양극화, 그 다음에 전세 양극화. 맨 마지막에 끝판왕이 청약 양극화입니다. 분양 양극화. 네, 이 청약.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1순위로 파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습니까? 네, 두 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애매한 물건만 들고 있는 다주택자. 1순위 파산한. 두 번째, 시공사. 네, 분양성이 없는 곳에 지금 물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시공사들 그리고 거기에 재건축 재개발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 시공사 돈 못 줍니다. 다 파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